오파츠란 아우트 오브 플레이스 아터팩츠의 약자로서 그 시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인공적인 가공 출토물을 뜻하는 오컬트 학계의 전문 용어다. 이 명칭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동물학자인 아이반 샌더슨으로서 그의 1967년도 저서인 초청받지 않은 방문자 -한 생물학자가 본 UFO에서 공식 언급이 되었다. 후에 노아의 방주 연구로 유명한 미국의 작가 레니 노바겐 등에 의해 인간이 살지 않았던 또는 원시 문명이었을 때의 지층이나 물건에서 발견된 인공구조물의 총칭으로 널리 쓰이게 된다.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 더 부원 설명을 하자면 공룡시대 때의 지층에서 밥그릇이 나오거나 선사시대 때 현재의 기술로도 만들 수 없는 물건이 출토되는 현상을 뜻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진귀한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오파츠들은 그 생성 시기에 따라 제1종 오파츠와 제2종 오파츠로 구분짓는데 제1종은 약 10만 년 전 이상의 것을 지칭하고 제2종은 10만 년 이하에서 몇 천 년 전까지의 것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매우 순도 높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허리띠 장식물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을 조사한 과학자들은 그것이 거의 2000년 이상 된 것이라 발표했으며 19세기에 와서야 개발된 전기 도금이 4000년 전 이집트와 이라크의 장식품에 쓰여졌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오파츠 정의와 사례들이 미스테리. 오파츠 중 의외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발자국 화석이다. 1959년 고비 사막에서의 발자국 화석 발견을 필두로 1968년에는 삼엽충을 밟아 찌그러뜨린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어 많은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으며 그 뒤에도 영국의 원더미아 호수와 미국의 네바다주 광산에서도 잇따라 발견이 되었다. 특히 68년도 발견은 캄브리아 시대부터 생존해온 대표적인 고생물 삼엽충과 같이 출토되었기에 오파츠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공룡과 같이 발견된 것도 있다. 텍사스의 8억씩 강의 강바닥에서 디노사우루스 공룡의 발자국과 함께 찍힌 인간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발자국이 발견될 때부터 큰 논쟁거리를 제공하였다. 세 개의 발가락이 있는 디노사우루스 공룡의 발자국과 인간의 발자국이 한 곳에 있다는 것은 전통적인 지질학자들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사라지는 오파츠들. 이런 오파츠와 관련하여 최근 흥미있으면서도 가슴 아픈 기사가 외신을 타고 날아들었다.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 세계 언론은 그 나라의 유물까지 파괴하는 미국의 무식함을 질타하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소식 하나를 전한 적이 있는데 BC 20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 전지가 공습으로 소실될 우려가 있다는 뉴스였다. 이 전지는 오파츠 분류상 제2종 오파츠로서 18세기에 갈반이나 볼타가 만든 전지와 구조가 완전히 똑같은 항아리 전지인데 1937년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의 남서쪽 교회 언덕에서 약 2000년 전에 고대 바르티아 유적으로부터 점토로 만들어진 항아리가 발견되었다. 당시 발굴 책임자였던 독일 학자 빌헤름 케니 박사는 함께 발굴된 동으로 된 원통과 철봉 등을 관찰한 결과 이것은 전지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항아리 안에는 구리로 만든 실린더와 철사가 들어있었고 그 입구는 역청으로 봉해져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산성 물질의 한 종류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케니 박사는 그것을 전기라고 생각하여 산성 용액에서 실험을 해본 결과 1.5EB의 전류를 띠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발견된 후에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다. 이렇게 귀한 인류의 보물이 이기심에 가득 찬 석유 전쟁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니 세계 각국의 문학의 인사와 의식 있는 사람들로서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오파츠 정의와 사례들이 미스테리. 그 뒤로 이 전지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접할 수 없었으며 추측컨대 이라크 국립박물관이 약탈되었을 때 사라졌거나 파괴되었을 공산이 매우 클 것이다. 하지만 더 문제되는 것은 오파츠의 중요성을 모르는 인류의 무지에 있다. 오파츠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가 더 심해진다면 제2, 제3의 바그다드 전지 같은 또 다른 희생양이 속출할 것이며 우리 인류는 선조들이 남겨놓은 비밀 창고의 열쇠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실수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후세에게 있어 우리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씻을 수 없는 범죄 행위로 낙인 찍히게 된다는 것. 바로 이 점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고대인의 전투기. 남미 콜롬비아에 있는 기원 전 500-800년경 신후 문명의 유적으로부터 길이 약 6, 폭 약 5, 높이 약 1.5의 새와
같은 모양을 한 황금 비행선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 동물학자인 아이반 샌더슨 박사는 이 황금 세공물에서 기계적인 속성을 처음 언급하였는데, 이 기이한 물건은 한눈에 봐도 날개라 생각되는 삼각 주날개와 수평 꼬리날개, 수직 꼬리날개가 있고 풍향계 조종석, 엔진의 공기흡입구까지 보이고 있다. 왜 이런 금속 가공물을 동물학자가 감나라, 배나라 했냐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부원 설명을 드리자면, 이 황금 세공물은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의 황금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것으로서 황금 기념물로 치면 세계 제1의 박물관이지만, 연구가 미진한 관계로 각 진열품에 설명이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황금 세공물 역시 간단하게 동물 형태물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아무런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았기에 동물학자인 샌더슨 박사가 연구를 하게 됐던 것이다. 세계 최초의 로켓 비행사로 유명한 잭 A 울리치는 이 황금 셔틀을 처음 본 순간 비행사의 직감으로 이것은 그냥 비행기가 아니라 초음속기를 연상케 하며 그것도 전투기 종류일 것이라 지적했다. 그 후 뉴욕 항공연구소 와서 포이슬리 박사를 비롯한 연구원들이 더 조사를 한 후 이 모형은 항공역학의 이론대로 만들어진 델타 날개의 제트 전투기이거나 미국의 콜럼비아와 같은 로켓식 스페이스 셔틀의 모형이다라고 발표를 했다. 인류가 동력식 비행기를 처음 발명한 건 초등학생도 다 아는 라이트 형제에 의해 1903년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그보다 수천 수만 년 전에 만들어진 이 황금 비행선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 옛날에도 인류는 비행기로 하늘을 날았다는 이야기인가? 하늘을 나는 물건은 이것만 발견된 것이 아니다. 1898년 이집트의 사카라 교회의 분묘에서 새를 닮은 목재 유물이 발굴되었는데, 이는 당시 새로 분류되어 이집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약 8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 1969년 칼리르 메시아라는 학자에 의해 새롭게 주목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새를 본딴 단순 모형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로 만들어진 글라이더였다는 것이 비행 실험 결과 밝혀졌다. 오파츠 정의와 사례들이 미스테리. 나일강 서안에 있는 고대 이집트 유적인 아비도스 ABYDOS의 신전에서 발견된 이 벽화들은 역사에 전혀 문외한인 사람들이 보아도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일별할 수 있을 정도로 현대의 운송수단과 꼭 닮아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인가? 정말 그들은 하늘을 날기라도 했단 말인가?